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정이 지나서 일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저는 요즘 이 방송을 찍을 때마다 마치 지하 방송을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방송을 하는가 하고 스스로 묻곤 하죠. 댓글에 제가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한다는 분이 있더군요. 분명히 해두는데 이 방송 엄청난 적자입니다. 제 돈 갖다 쓰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좋은 대우를 제의한 정규 방송도 많은데 이건 할 짓이 아니죠. 더 섭섭한 건 이 방송을 적당히 만든다는 댓글입니다. 이 방송 10분 조금 넘는 분량이지만 6시간을 넘게 준비를 하고 또 촬영을 하고 또 장시간 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방송 품위를 위해 스태프 4명이 온갖 힘을 다하죠. 뭘 위해 이 방송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전 세계를 귀국한 우한 한인 회장이 했더군요. 전 세계를 동원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해주니 국가를 느꼈다. 그렇습니다. 국가를 느꼈다. 국가는 평소 잊고 있는 존재죠. 우리가 국가를 인식할 때는 세금을 낼 때,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을 때, 군대에 징집될 때, 징집영장을 받을 때죠. 공권력에 의해 규제를 받거나 간섭을 받을 때, 그리고 형벌을 받을 때입니다. 저는 그런데 요즘 국가를 너무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살고 있는 국가라는 이 거대한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라 대답할 것인가?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불평등할 권리가 있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온갖 말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한마디로 압축이 되더군요. 이 말은 마가렛 대처 여사가 의회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자유와 창의가 보장이 되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그 대가를 얻어서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우한 폐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죠. 이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12자입니다. 어제 판도라 녹화에서도 이 명칭이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보는 신문들은 전부 우한 폐렴 옆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긴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 긴 이름은 학술적 명칭이죠. 시민들은 우한 폐렴이라면 쉽게 이해하는데 왜 그런데 방송들은 굳이 이 긴 이름을 쓰는 걸까요?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정부가 혹시 중국 눈치를 보아서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겁니까? 아니면 방송사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렇다면 과거 홍콩 독감이라는 말은 왜 썼는가요? 그건 왜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 홍콩 당국이 변종 바이러스를 발견하면서 홍콩 독감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WHO에서는 이 명칭을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홍콩 독감은 치사율이 무려 70%에 이르는 문자 그대로 괴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는 독감은 왜 방송에서도 미국 독감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쨌든 우한 폐렴 방역망은 뚫렸습니다. 이 정부의 비상망이 뚫린 거죠. 아니 정권의 구멍이 뚫린 겁니다. 사실 이건 예정되어 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일 하루에 확진자가 5명이 늘고 1일 또 1명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2차 감염자와 3차 감염자가 나온 거죠. 3번 확진자에게서 6번 확진자로 2차 감염이 됐는데 다시 그분의 아내와 아들이 3차 감염자가 된 겁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귀국한 우한 교민들도 1차 18명 그리고 2차에 7명이 폐렴 증상으로 격리가 되었으니 확진자는 계속 늘겠죠. 그런데 관건은 2차 감염, 3차 감염을 차단하는 겁니다. 1일 오후 현재 격리돼서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만 7명이 되더군요. 자, 문제는 2차 감염을 차단하는 일인데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우선 465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모니터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8번 환자부터 12번 환자, 그 12번 환자는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입니다. 이 환자까지 접촉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동선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또 다른 문제는 우한시에서
1월 13일 이후에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2,991명 중에서 50여 명은 연락조차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연락을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더군요. 게다가 역학조사관이 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더군요. 사정이 이런데 중국인 입국도 지금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WHO 세계보건기구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1월 31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 가족이 아닌 외국인으로 최근 2주 내 중국을 여행한 사람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최근 중국을 경유했다면 2주간 격리하죠. 미국뿐이 아닙니다. 일본도 중국인 입국을 잠정적으로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교통을 제한하는 나라는 급속히 늘고 있죠. 중국은 정말 세계에서 고립된 섬처럼 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우한 폐렴이 창궐한 중국 5개 지역 운항 제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더군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걸까요? 중국 관광객이 필요합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중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30일 하루만 하더라도 항공기로 1,366명, 선박으로 979명의 중국인이 입국했습니다.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30일 기준으로 11,791명입니다. 사스 때보다 거의 2배 많은 숫자죠. 사망자는 259명이나 됩니다. 이런데도 중국인 입국은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2번 확진자는 중국인입니다.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죠. 그 환자는 일본에 체류하다가 1월 19일 입국했죠. 13일 뒤에 확진자 대일에 섰습니다. 문제는 일본 당국은 이 환자가 일본인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 사람이 출국하자 우리를 속 빼놓고 중국에만 통보했더군요. 그 바람에 그는 2주간, 정확히 13일간 거주지인 부천 일대를 활보했습니다. 극장에도 갔습니다. 그가 다니던 CGV 영화관은 1일 오후 7시 넘어 자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나무랄 일만은 아니더군요. 우리 역시 일본 확진자 일행 5명 중에 중국인 2명이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중국에만 이 사실을 통보했더군요. 말하자면 국제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역학조사로 확진자들의 동선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공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극장, 식당, 교회뿐 아니라 편의점과 역술인집, 그리고 마트, 마사지숍, 미용실, 웨딩숍 등의 이름이 전부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방역당국도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 마트나 식당, 교회는 환경소독을 하면 되지만 그들이 이용한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사람들은 휴일 동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리는 눈에 띄게 한 사람입니다. 관련 뉴스가 하나 있더군요. 당국이 공개한 확진자의 동선을 표시해주는 현황 지도를 대학생이 개발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경희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동훈 군이 개발을 한 이 지도는 공개된 31일 하루에만 조회수가 무려 240만 회를 넘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한 청년이 몇백 명 관련 공무원이 생각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본 좀 받으십시오. 자, 이런 우한 폐렴 공포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1일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중심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이른바 범투본이라 그러죠. 이 범투본이 벌인 집회입니다. 낮 12시에 집회가 개최됐는데 광화문 광장과 옆에 6개 차로를 가득 메운 대군중이었다고 하는군요.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언론 보도를 보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하고 일부는 고글까지 착용했다 하는군요. 눈안경 말입니다. 주최 측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마스크와 장갑을 끼웠더군요. 참석자들 말씀은 잠옷 길려냈습니다. 우리는 다 목숨 걸고 나왔다. 나라가 죽어가는데 바이러스가 대수인가? 그 기사 끝에는 일각의 우려가 실렸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가 많은데 걱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일요일인 2일에도 대규모 집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무사히 집회가 맞춰지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은 그런 곳에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한 폐렴 때문인지 정치판 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더군요. 기껏 인물 관련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영입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 다들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념 성향이 뚜렷한 판사가 퇴직 후에 곧장 정치판에 영입되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 아니냐. 사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녀는 자신이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 자료에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그녀의 이름이 없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게 당장 영입을 취소하라고 하는 한편 그녀가 정치판사에 불과했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명색이 부장판사까지 지낸 분인데 그녀는 왜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를 자처했을까요? 저도 몹시 궁금하군요. 정치가 하고 싶었을까요? 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분 참 재밌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오늘 많이 뵙고 왔더군요. 뭐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긴 치지만 그래봤자 몸은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겠죠. 그가 대변인에서 쫓겨난 원인이 됐던 이태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목을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그는 군산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당 후보 검증위에서 계속 심사 대상이 됐죠. 그는 오늘 이해찬 당대표에게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예비 후보로 뛰게만 해달라. 이런 읍소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차익 3억 7천만 원은 아마 세금을 띈 금액일 겁니다. 이 3억 7천만 원은 모 재단에 기부했다는데 그 이름은 편지에서도 끝내 밝히지 않았더군요. 그 편지 내용이 짠합니다. 검증이 단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저는 두 번 죽는 셈이 됩니다. 자, 홍준표도 뉴스가 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시달려 왔는데 오늘 창녕 밀양 출마를 신청을 했습니다. 공식화한 거죠. 하긴 고향인 창녕도 험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당에서 자신을 공천하면 PK 지역 40석을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아니 모두 다 책임진다고 하지 왜 40석만 장담했습니까? 자신에게 수비대장을 맡겨달라고 했더군요. 글쎄요. 대부분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자신의 대중적 인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는 일단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뒷말을 붙였더군요. 특정 세력이 자신을 제거한다면 그건 별개 문제다. 말하자면 날 자르면 나는 무소속으로 나갈 거야. 이런 음포입니다. 자, 민주당의 2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입당식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입당한 줄 알았는데 새삼스레 입당식을 한다니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입당식을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박승준 전 JTBC 아나운서죠. 그리고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 그리고 전 부산일보 사장 등도 내일 입당을 한다니 아나운서만 세 분입니다. 민주당은 입들이 많아져서 정말 좋겠습니다. 그중에 정직한 입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말입니다. 정직한 입. 그렇습니다. 정직한 입이 필요하죠. 한국당은 내주 초에 이른바 물갈이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의 적합성, 당선 가능성을 묻는 것인데 쉽게 말해 인기도 조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이 무슨 적합성을 알겠습니까? 지명도 조사, 인기도 조사입니다. 여론조사가 끝나면 개별 의원 평가, 의정 평가, 그리고 그동안에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컷오프 대상자를 결정을 할 모양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일단 총선기획단의 의견대로 3분의 1 컷오프를 밝히는데요. 자, 문제는 수도권에 거의 해당이 되지 않죠. 특박진 TK, P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이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50% 정도는 되겠죠. 둘 중에 한 분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말엔 당의 일대 소동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컷오프 전에
기존 국회의원들을 대신할 산뜻한 인물이 과연 있는지 그거부터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런 식의 컷오프보다는 대상자에게 명분을 주고 험지 출마를 유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했겠죠. 자칫 이건 명분도 뚜렷지 않은 적정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국 시진핑에게 우한 폐림 지원금을 보냈다는군요. 우리 언론이 이걸 왜 대서특필합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일요일에도 문 대통령 장담과는 다르게 우리 수출은 또다시 축소됐습니다. 14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산자부는 설 때문에 조업 일수가 2.5일 줄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일일 평균 수출은 조금 늘었다는 거죠. 참 충성도 가지가지합니다. 이건 속아 웃을 일입니다. 자,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